안녕하십니까, 송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진가를 오해 없이 연출하기 위한 첫인상 관리와 또 얼굴 이미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은 최종적으로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인정을 받으면서 성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면접 실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인상은 주로 얼굴 표정이라든지 옷차림 그리고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인상은 서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고와 또 가치관, 또 지식이라든지 능력을 파악하기 때문에 면접에 있어서 이 면접 화법은 이 사람을 그 지원사에서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최종 그 기준이 되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고도 또 준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선 오늘은 다양한 직종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스타일을 먼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옷차림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여성인 경우에 보통 그 한벌 정장, 슈트라고 하죠. 한벌 정장을 입게 되는데 요즘은 컬러라든지 디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스커트도 플레어 스커트라든지 또 A라인 스커트를 많이 입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요, A라인이나 플레어 스커트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H라인으로 약간 피트된 느낌으로 꼭 맞게 입어주시는 게 훨씬 커리우먼의 그 적극적이고도 활동적인 파워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장을 이왕 고르실 때는 깔끔한 검은색이라든지 아니면 짙은 쥐색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비 블루, 보통 우리가 감색이라고 하죠. 이러한 색상으로 고르시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설득력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좀 그러한데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다만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무직인 경우에는 중간색의 색상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색상이라면 역시 블랙, 그레이, 그리고 네이비 블루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블라우스를 입게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는 블라우스를 입게 되면은 엘레강스하고 또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는 있겠지만 면접 시에는 이러한 블라우스를 피하시고요. 색상도 아주 기본적인 색상이 화이트겠죠. 화이트 색상으로 기본 컬러의 셔츠를 입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보았을 때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특히 겨울에 있죠. 우리가 핸드메이드다 아니면 상표를 여기 소매에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마치 브랜드를 나타내는 상표인 양 그냥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사시자마자 깨끗하게 조심스럽게 떼어서 여러분들이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지 정장을 입는 경우에 우리 여성분들이 혹시라도 앉아서 질문에 응대하실 때 앉으면 바지가 올라가겠죠. 그럴 때 그 안에 양말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짧은 스타킹, 발목 스타킹을 신으시게 되면은 그 바지와 또 그 양말 그 끝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 또 NG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지를 입으실 때도 판타롱 스타킹이나 아니면 팬티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또 안정적인 그러한 옷차림으로 연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두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가끔씩 구두 상표 금방 사셔서 입으신 것이 그냥 티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금딱지가 번쩍번쩍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역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사시자마자 그 부분을 상표를 떼어서 신어주시고요. 또 반대로 너무 오래 신어서 구두굽이 다 낡았을 때 역시 또 신뢰감을 주기가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굽을 가르시고 깨끗하게 닦아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고 또 단정한 이미지를 주셔야지만 면접관들의 눈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남성들인 경우에는요.
색상이 보통 한 4가지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색상이 차콜 그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흔히 쥐색이라고 표현하는 색상 여러분 아시죠? 이 차콜 그레이는 보통 점잖고 또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우선 나는 한 가지 색상만을 좀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 차콜 그레이 색상을 우선 구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취직을 하셔서 어떤 회의 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강한 설득력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감색이라고 해서 네이비 블루를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유행하는 컬러가 있죠. 그레이라고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밝은 그레이를 착용하실 경우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반면에 약간 자신의 어떤 인상을 강하게 주는 데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내지는 일반 사무직인 경우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차콜 그레이나 또 블랙 또는 감색을 입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은 역시 기본 색깔이죠. 언제 어디서나 가장 무난하고 또 안정적으로 입을 수가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를 구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소에 가시든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개성과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셔츠라고 하는데 보통 와이셔츠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요. 드레스 셔츠입니다. 이 드레스 셔츠를 입으실 적에 속에 가끔 러닝 셔츠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드레스 셔츠를 속옷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옷 안에 또 속옷을 입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러닝을 입으시는 경우 약간 좀 지양해 주시고요. 원래 원칙은 드레스 셔츠 안에 뭘 입지 않는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아시고 드레스 셔츠를 입더라도 가끔 민망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속살이 다 비치는 그러한 셔츠를 입게 되면 역시 이것 또한 NG겠죠? 그런 경우에 셔츠를 조금 더 불투명하게 속에 안 비치는 그러한 셔츠를 입으시고요. 또 이 호주머니의 남성분들 명함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은 담배라든지 아니면 그 라이터 같은 거를 막 담고 다니세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셔츠 호주머니 안에는 절대 뭘 넣지 않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역시 또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셔츠 색깔이 요즘 다양하죠. 최근에 그 대학생이라든지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블랙 셔츠에다가 밝은색 넥타이로 코디를 하면 훨씬 더 감각적이고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면접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을 입으시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의 나이대가 대부분 40대 아니면 50대거든요. 그분들의 시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로 입어주셔야지만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슈즈 같은 경우에는요. 바지 색깔과 통일되게 입으시는데 바지 색깔보다는 한 단계 좀 더 짙은 색깔로 입으시는 게 좋은데 신으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게 역시 블랙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회색으로 입으시고 블랙 구두를 신으셨다면 양말은 또 어떤 색깔을 입으시는 게 좋을까요? 양말은 바지 색깔과 슈즈 색깔의 중간 톤을 입든지 신으시든지 아니면 슈즈 색깔과 동일하게 신으시는 게 가장 안정된 그러한 컬러로 매치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넥타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남성들의 V존 하면 다 어딘지 아시죠? 슈트 자켓을 입으셨을 때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의 그 부분을 V존이라고 하는데 컬러 안에 보이는 와이셔츠와 그 다음에 넥타이가 보이겠죠? 이 V존의 코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성들의 그 분위기는 다양하게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V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특히 여기에서 셔츠 컬러와 넥타이 컬러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어떤 무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지원사가 어떠한 직종이냐 이것을 반드시 사전에 유념해 하셔서 여러분들이 코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무직인 경우에는 차분하고도
또 중간 톤으로 코디를 하시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또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주셔야 되지만 가령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영업직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 또는 전문 직종인 경우에는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컬러에 있어서도 넥타이 쪽은 약간 강한 느낌을 주셔도 괜찮고요. 또 셔츠인 경우에도 꼭 화이트 계열이 아니더라도 핑크라든지 블루 아니면 아이보리 또 이러한 다양한 색상을 주셔도 좋은데 단 핑크는 면접 때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핑크인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너무 부드러운 쪽으로 흐르기가 쉽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능력을 어필할 때는 약간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색상은 화이트나 연한 블루나 아니면 연한 그레이 계열의 셔츠를 입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코디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요즘 남성들의 슈트가 또 유행이 어떤 디자인이냐 하면 스트라이프 무늬의 양복을 많이 입으시고 계시죠. 스트라이프의 자켓에다가 속에 넥타이, 그 다음에 셔츠까지 전부 스트라이프로 입으시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스트라이프가 같이 겹쳐 있으면 굉장히 보는 사람의 눈이 피곤하고 또 산만해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자켓이 스트라이프라면 속에 셔츠나 또 넥타이는 무늬가 전혀 없는 단색, 솔리드라고 하죠. 그렇게 코디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늬로 도트 무늬라든지 차분한 그러한 무늬로 착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색상도 같은 톤으로 하시게 되면 좀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로 줄 수가 있고요. 기획이나 마케팅 부분에서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약간 보색 대비의 느낌으로 넥타이를 코디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벨트는 어떤 색깔이 좋으냐 하면 슈즈 색깔과 같은 색상의 벨트를 매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통일감 있는 그러한 코디를 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V존과 셔츠, 그 다음에 또 자켓 이렇게 다 보셨는데 우리가 단추 같은 경우에는 다 매셔야 돼요. 다 매시는데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다 매지만 남성인 경우에 가령 투버튼인 경우에는요. 윗단추만 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 앞에 앉아 계시게 되면 맨 밑에까지 단추를 채웠을 경우에 좀 자켓이 조금 울겠죠. 그러니까 맨 아래 단추는 푸시고요. 또 3버튼인 경우에는 위에 2개만 매시고 맨 밑에 단추는 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코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셨다면 그 다음 고르실 때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게 내 피부톤에 맞는 색상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전에 평소에 내가 어떤 색깔을 입었을 때 얼굴이 좀 살더라 이러한 느낌을 미리 받아 놓으셨겠죠. 그래서 입어보실 때 반드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입어보시고 또 잘 여러분들과 같이 가셔서 친구분이라든지 아니면 동료와 같이 가셔서 직접 입어보고 확인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죠. 평소에 내가 회색을 입었는데 회색을 입으면 왠지 얼굴이 이목구비가 죽어 보이고 또 얼굴에 생기도 없어 보인다 하면 회색은 나에게 안 맞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차콜 그레이라든지 아니면 감색이나 블랙을 입으셔서 좀 뚜렷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너무 강해서 나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또 그레이로 가시는 것도 좋겠죠. 어쨌거나 옷을 입을 때는요, 역시 입어보고 구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샵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색상을 꼭 여러 번 입어보시고 그리고 넥타이도 그 색상 구입한 자켓과 같이 코디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세와 태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첫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까 물론 옷차림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난 시간에 했던 얼굴 표정 역시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고 정중하게 가진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신뢰감이 가고 또 믿음직스럽죠. 이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또 제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개그 프로에 보시게 되면 가끔 재미있고 웃기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표정과 자세를 짓진 않죠. 뭔가 다양하고 다양하면서도 흐트러져 있는 반전의 느낌을 주게 되는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면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또 당당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역시 흐트러지고 당당하지 못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하는 자세라든지 태도는 매우 중요하죠. 제가 만약 지금 흐트러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할 때 제 말은 인사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슈?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중하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고 바른 자세로 취했을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른 언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와 태도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관장하고 필터처럼 걸러내는 역할까지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정이 밝아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름답지 한 상태에서 웃어보세요. 네. 자, 웃으시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우, 성질나. 정말 죽겠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웃는 표정에서 이러한 언어가 지금 나오시나요?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자세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면접관들이 바라볼 때에 이 지원자는 자세와 태도라든지 표정이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것 같다. 그리고 성실해 보인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으려면 당당한 어깨를 펴고 그 다음에 바른 걸음걸이 또 앉아있을 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맨 처음 녹화하고 들어가셨을 때에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는요 45도 각도로 인사하시는데 여성분은 손을 앞으로 모아서 오른손이 위로 가게 모아서 또 다리를 붙여서 만약 나는 다리가 조금 오짜다 그러면은 살짝 사선으로 서셔서 인사를 하시게 되면 다리가 훨씬 예뻐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인사가 끝난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동시에 인사하면서 말까지 같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좀 조심해 주시고요. 남성분들은 반대로 계란을 하나 쥔 듯한 반주먹 상태로 옆에 바지선 있죠? 바지선에다 대시고 앞에 발굽은 45도 각도로 벌리신 상태에서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 인사하시고 나서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바른 걸음걸이로 여러분들이 앉을 의자에 가서 앉으시고요. 이러한 인사법은 사실은 지원사에서 따로 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지시에 잘 따라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와 태도까지 다 됐다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면접 화법이겠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그리고 내 지식이 얼만큼인지 다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적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속도와 목소리 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과 바라볼 때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하느냐, 또 표정은 얼마나 당당하게 하고 입모양은 어떠냐, 이러한 것이고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그 면접 스타일을 보면은요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면접관들이 꼭 정답을 원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재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창의력은 어떠하며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갈까, 그러한 애드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치 있는 대답이 중요하겠죠. 그러게 되면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할지 여러 가지 그 방향으로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상식을 길러두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여러 훌륭하신 그 지인들과의 다양한 대화, 그리고 또 신문을 본다든지 또 책을 본다든지 또 최근 떠오르는 이슈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당황해하지 마시고 재치 있게 대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을 주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대답법이겠죠. 면접관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대답은 바로 응대하는 게 아닙니다. 약 2초 내지 3초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하신 다음에 차분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면접관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생각하고 말을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목소리 톤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미하고 파톤, 도레 톤은 너무 낮겠죠. 보통 어떤 때 쓰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거나 불만을 토로할 때 도와 레 톤으로 쓰게 되죠. 하지만 미하고 파톤은 평소 이렇게 제가 말하는 톤입니다. 이렇게 미하고 파톤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셔야지만 자신감 있고 당당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속도도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속도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또박또박 면접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화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관의 눈을 잘 응시하셔야 되는데 아이 컨택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특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옆에 계신 친구나 가족과 함께 눈을 좀 바라보시겠어요? 자, 눈을 보시고 제가 시간을 좀 재겠습니다. 1초, 2초, 3초. 자, 이쯤 되면은 좀 민망하시죠? 눈을 쳐다보기가. 민망하지 않으시다고요? 민망하지 않으신 분은 조금 뻔뻔하시거나 낯짝이 두꺼우신 건데요. 사실은 민망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인사를 하실 때 아이 컨택하기가 좀 어렵다, 민망하다 이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눈썹과 눈썹 사이에 미간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한 번은 왼쪽 눈을 봤다가 한 번은 오른쪽 눈을 본다든지, 이렇게 눈 주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상대방과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대화하실 수 있는 방법은 미간을 보시거나 한쪽 눈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입모양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인사하시고 환한 미소로 들어가시면서 첫인상이 좋았는데, 그런데 말할 때 또 입모양이 일그러지시는 분들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입모양을 늘 거울을 보면서 또박또박 바르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끝까지 주셔서 성공적인 면접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 드린 거 옷차림, 그리고 자세와 태도, 또 면접 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다라는 건 좀 힘들겠죠. 가장 세련되고 나만의 스타일을 좀 멋있게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이 쇼핑을 좀 많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 샵을 돌아다니면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어떤 것이고 또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은 어떤 것인지, 비록 꼭 사지 않더라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둘러보시고 착용을 해보시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미리미리 찾으시면 또 요즘의 패션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화법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으시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사설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또박또박 읽어보시고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책을 읽듯이 말이죠. 그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속도라든지 발음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연습이 없이는 당황해서 면접관 앞에서 떨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말을 씹는다든지, 그리고 말을 더듬게 되게 되면 또 여기에서 점수가 깎이게 되겠죠.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인재들 중에서도 결점이 없는 사람을 뽑을까?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를 줄이고 최대한 내 능력을 오해 없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지난 시간에 쭉 배워왔던 첫인상 관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관리였죠. 표정 관리라든지 또 자세와 태도라든지 또 오늘 말씀드렸던 옷차림, 또 화법 이런 데 쭉 미리미리 준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은 금방 눈앞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